안녕하십니까. KP의 보도평가본부 보도평가일실 이지민 실장입니다. 2026년 2월 방송사 논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정한 주제를 설명드린 후 방송사별 보도 특징, 분석 결과와 전망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크게 정치, 사회, 문화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으며 정치 파트는 법 왜곡죄 국회 본회의 통과, 사회 파트는 응급의료 이송 체계 개편, 문화 파트에서는 민희진 전 오도 대표가 하이브의 분쟁 종결을 제안한 것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정치에서 법 왜곡죄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해당 법원이 사법개혁 및 권력 견제와 관련된 정치 이슈로 부상했고, 언론사별로 논조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안이기에 주요 언론들의 시각을 분석하기에 적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회 파트의 응급의료 이송 체계 개편의 경우 응급의료 공백 문제와 구급차 이송 지연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며 의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었기에 국민 안전에 대한 언론의 보도 경향 비교를 위해 해당 주제를 선정했습니다. 문화에서 민희진 전 대표의 분쟁 종결 제안의 경우 대형 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이기에 대중문화 산업과 팬덤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며, 나아가 K-팝 산업구조, 기업의 지배구조 등 다양한 논조인 도시에 제기되는 주제이므로 문화산업과 기업 경영, 이슈 사례의 언론사별 관점을 분석하기 위해 선정했습니다. 위 사안들을 보도한 방송사별 특징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정치 파트에서는 KBS는 여야 대변인의 발언을 대등하게 배치하여 형식적 중립을 지키는 듯 보였으나 위헌 소지와 강제 종결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부족을 간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SBS의 경우 양쪽 정당의 갈등 사안을 다룰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각 정당의 입장과 분량을 균등하게 보도하려고 했으나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실 위주의 내용으로 구조화된 보도를 했습니다. MBC는 법안의 결과보단 통과된 과정을 중심으로 다루고 제3자 입장을 빌려 보도에 무게감을 실으면서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는 양측의 갈등 상황을 현장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집중했고,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하여 사안을 균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YTN의 보도 특징은 일어난 사실을 명사형으로 나열하는 형식으로 보도를 진행했고, 철저하게 인용을 통한 보도로 중립적 시각을 효과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사회 파트 보도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KBS는 구급대원의 병원 섭외 어려움을 보여준 뒤 새로운 컨트롤타워 도입을 기존 체계와 명확히 대비시켜 전달했으며, 정부 대책을 긍정하면서도 소방청과 복지부의 갈등을 지적하면서 실질적 인프라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BS는 실제 위급한 사례를 들어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의제화하고 현장 중심적 실효성을 검증하는 압박적인 질문을 배치하며 시청자의 답답함을 해소시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MBC의 경우 기존 시스템의 한계를 짚고 새 시스템이 어떻게 극복할지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실제 현장에서 제기된 우려와 그에 대한 답변을 인용하여 현장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중심으로 보도하며 중립적인 단어를 선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YTN은 장관의 발언을 정리하여 전달한 후 대조적인 서술어를 통해 양측의 입장 차이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문화 파트 보도 특징 알아보겠습니다. KBS는 256억 원이라는 거액의 수령권을 포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희생적 리더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민 전 대표를 분쟁 종결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민 능동적 주체로 묘사한 반면, 하이브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SBS는 사건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에 집중하여 업계의 냉정한 시각을 전달했으며, 특히 정확한 수치를 써서 보도의 신뢰도를 높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MBC의 경우 개인의 신념과 희생의 이야기로 풀어내며 인물에게 몰입하는 서사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는 민 전 대표의 발언과 입장이 어떤 배경과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명확히 설명하고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보도했습니다.
YTN은 민 전 대표가 256억 원을 포기한 것이 희생이 아닌 실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민 전 대표의 선택을 부정적으로 전달하는 특징이 보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분석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치 파트의 법 왜곡제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긍정 논조는 KBS는 긍정 30%, 부정 70%로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습니다. MBC는 긍정 20%, 부정 80%로 역시 비판적 논조가 나타났습니다. SBS와 연합뉴스TV, YTN은 모두 긍정과 부정이 50대 50으로 중립적인 논조 성향을 보였습니다. 사회 파트의 응급을 의성 체계 개편에 대한 논조는 KBS는 연합뉴스TV, YTN은 모두 긍정과 부정이 50대 50인 중립적 논조 성향을 보인 반면 SBS는 부정이 100%로 강한 비판적 논조, MBC는 긍정이 100%로 강한 우호적 논조가 나타났습니다. 문화파트의 민희진 전 오도 대표 하이브의 분쟁 종결 제안 사안에서는 다양한 논조가 나왔습니다. KBS는 긍정 80, 부정 20으로 우호적 논조였으며 SBS는 긍정 40, 부정 60%의 비판적 논조를 보였습니다. MBC는 긍정 100%의 우호적 논조였으며 연합뉴스TV는 긍정과 부정이 모두 50대 50의 중립적 논조 성향을 보였습니다. YT는 긍정 12%와 부정 88%로 비판적 논조 성향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개 방송사의 공통 보도 방향에 대해 정치파트에서는 모든 방송사가 공통적으로 여당의 주도와 야당의 반발이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를 보도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으며 법안 통과 당시의 긴박한 상황 묘사에 집중했습니다. 사회 파트는 모든 방송사의 대전제가 현재 응급의료 체계는 한계에 도달했으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 파트에서는 공통적으로 모든 방송사가 256억 원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며 민 전 대표의 선택이 파격적이라 보도했으며 민 전 대표의 발언과 선택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정치에서 가장 달랐던 시각은 KBS와 MBC가 법안 통과 과정의 졸속성과 내부 갈등을 위주로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준 것과 달리 SBS, 연합뉴스TV, YTN은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는 데 주력한 것입니다. 사회 파트에서는 가장 달랐던 시각은 MBC가 새 시스템이 가져올 긍정적 변화를 상세히 설명하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역할에 축실했던 반면 SBS는 새 시스템의 실효성을 정면적으로 반박하며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부각하며 정책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문화파트에서 가장 달랐던 시각으로 MBC가 민희진 전 대표의 희생을 부각하기 위해 민 전 대표의 선택과 발언이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선택이라 해석하여 우호적인 논조를 강조했으나 YTN은 민 전 대표의 선택이 실리 추구를 위한 선택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비판적인 논조를 보여준 것입니다. 이상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